여러분,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찝찝하고 닦아도 뭔가 남은 것 같고 속옷에 자꾸 뭔가 묻는 느낌이 드신 분 있으신가요? 이상한 건 젊을 때는 그냥 닦기만 해도 이렇게 찝찝하진 않았단 거죠. 근데 나이 들면서 왜 이렇게 화장실 뒤처리가 불편한지 말이에요. 내가 닦는 방법이 잘못됐나? 아니면 치질이 심해진 건가? 그래서 더 세게 닦고 더 많이 닦고 물티슈까지 꺼내고 그러다 항문이 빨개지고 따갑고 결국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을 겪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악순환의 시작이 어디인지에 관한 겁니다. 닦는 방법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문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진짜 원인,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요. 요즘 장 건강이 대장암이랑 이어진다는 얘기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매일 반복해온 습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화장실 위생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닦아도 계속 묻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찝찝함 없이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장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까지 알게 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뭐가 문제였나 알아볼게요. 화장실 얘기. 사실 입 밖에 꺼내기가 좀 민망하죠. 자식한테도 못하고 친구한테도 쉽게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속으로는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볼일 보고 나서 뭔가 찝찝하고 닦아도 또 묻는 것 같고 혼자 조용히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그 얘기를 제대로 해드릴게요. 변은 매일 봐야 한다. 이 생각 굉장히 익숙하시죠? 안 보면 변비고 매일 봐야 건강한 거라고 오래 믿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장의 리듬이 다르고 이틀에 한 번 보더라도 시원하게 잘 나온다면 그게 더 좋은 배변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매일 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안 나오면 억지로 끄집어내려 한다는 거예요. 장을 확 자극하는 변비약,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처음엔 효과 있는 것 같죠? 확 나오니까요. 근데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사실은 장이 너무 세게 자극된 결과입니다.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기 시작해요. 마치 매번 누군가 대신 밀어줘야만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변이 묽어집니다. 형태가 없어지고 끈적해지고 화장실에서 닦아도 계속 묻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닦기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변은 자연스럽게 마렵고 힘 안 줘도 나오고 나서 개운한 게 정상이에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보내면 신호에 따라 편안하게 보는 것. 이게 배변의 기본입니다. 그럼 좋은 변이란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볼게요. 한의학에서는 예부터 대변의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봤어요. 대변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으로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했거든요. 색깔, 굵기, 형태, 맨새까지. 그게 그 사람의 장과 몸 상태를 반영한다고 본 거죠. 지금 현대의학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대변이 달라지면 몸 어딘가가 달라졌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좋은 변은 딱 하나입니다.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형태가 있고 한 번에 힘 안 주고 나오는 것.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럼 단단한 변은 어떤 문제를 만드냐고요? 딱딱하게 굳은 변은 항문을 통과하면서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힘을 주게 되죠. 그 힘이 문제입니다. 한 번 힘 줄 때마다 항문 주변 혈관에 압력이 쌓여요. 치질이 있는 분들은 그게 바로 악화 요인이 되고요. 없었던 분들도 반복되다 보면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 항문이 살짝 찢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힘 주다가 터진 것처럼 피가 조금 비치는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죠?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묽은 변은 어떠냐고요? 묽은 변은 처음에는 시원하게 잘 나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직장 안에 뭔가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변이 너무 묽으면 직장 벽에 달라붙는 느낌이 남거든요. 그래서 볼일 다 봤는데도 뭔가 덜 빠진 것 같고 또 가고 싶고 닦아도 또 묻고, 이게 바로 잔변감이에요. 화장실에서 닦아도 계속 묻는다면 변이 묽어진 건 아닌지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해요. 더 세게 닦고 더 많이 닦아봤자 근본 원인이 달라지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얘기를 드릴게요. 나는 왜 닦아도 계속 묻는 걸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스스로 내리는 답이 있어요. 내가 닦는 법이 잘못됐나? 치질이 있어서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그런데 진짜 원인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변의 상태입니다. 변이 묽으면 어떤 방법으로 닦아도 깔끔하게 끝나지 않아요. 직장 안쪽에 묽은 변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게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이에요. 휴지로 박박 문질러도 물티슈로 꼼꼼하게 닦아도 비데로 씻어도 그 안쪽에 남아있는 건 닦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묻는 거예요. 놀라운 건 치질이 있거나 항문 주변 살이 좀 늘어진 분들도 변의 상태가 좋으면
생각보다 훨씬 잘 닦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겉으로는 항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변이 묽으면 계속 찝찝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겨요.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슬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장 안에 습기가 많이 쌓이면 변이 묽어지고 끈적해지고 장의 기운이 무거워진다고 봤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 찬 음식, 술,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현대적으로 보면 장내 환경이 무너지는 것과 맥락이 같아요. 결국 닦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닦는 방법보다 먼저 변의 상태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변이 바나나처럼 단단하고 형태가 있으면 굳이 여러 번 닦지 않아도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닦느냐도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도 짚어드릴게요. 특히 잘못된 습관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마른 휴지로 세게 박박 닦는 것 해보셨죠? 안 닦이면 더 세게, 더 많이.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항문 주변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얇고 예민해요. 마른 휴지, 특히 얇고 거친 휴지로 반복해서 문지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상처들이 생겨요. 처음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항문 주변이 건조해지고 가렵고 따가워지고 나중엔 조그만 자극에도 쓸리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가렵다고 또 닦고 닦을수록 더 자극되고 더 예민해지고 이 악순환을 모르고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물티슈로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깨끗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알코올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요. 항문 주변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 자극에 약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 예민하게 만드는 거죠. 비데는 어떨까요? 비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른 휴지로 박박 문지르는 것보다는 물로 씻는 게 훨씬 부드러우니까요. 근데 수압이 너무 강하면 그것도 자극이 됩니다. 강하게 쏘는 물이 항문 안쪽까지 들어가면 오히려 점막이 자극될 수 있어요. 비데를 쓰신다면 약한 수압으로 짧게 가볍게 씻고 끝내는 게 맞아요. 물티슈는 보조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단 알코올이나 향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셔야 하고요. 물티슈는 절대 변기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녹아서 배관이 막히는 원인이 돼요. 반드시 따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안 닦이면 더 닦이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안 닦이면 닦는 방식을 바꾸거나 그 전에 변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변 상태를 망치는 음식 이야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는 음식들 중에 장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나쁜 의도로 드시는 게 아니라 원래 드시던 거고 맛있고 편하니까 드시는 건데 장이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흰쌀밥, 빵, 면류 위주의 식사부터 생각해 볼게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니까 어르신들한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요. 변의 양이 줄고 장이 움직일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변비로 이어지거나 딱딱한 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은 반대 문제를 만들어요. 장을 확 자극해서 묽은 변이 나오게 하거든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장이 필요 이상으로 수축하면서 변이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닦아도 계속 묻는 묽은 변입니다. 유제품도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우유, 카페라떼, 요구르트. 나이가 들수록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유 한 잔만 드셔도 배에 가스가 차고 변이 묽어질 수 있어요. 드실 때마다 배가 불편하다면 유제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술은 두 가지로 장을 공격해요. 탈수를 일으켜서 변이 딱딱해지게 하면서도 동시에 장 점막을 자극해서 묽은 변을 만들기도 해요. 어떤 방향으로든 변 상태를 흔드는 거죠. 소주 한두 잔이 괜찮아 보여도 자주 드시면 장이 서서히 영향을 받아요. 설탕 대신 쓰는 감미료, 자일리톨이나 소르비톨 같은 거요. 껌이나 사탕에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이게 사람에 따라 장에서 흡수가 안 돼서 변을 묽게 만들 수 있어요. 이유 없이 변이 자꾸 묽어진다면 혹시 이런 식품을 자주 드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대로 장에 좋은 음식은 어떤 건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원래 있던 음식들이에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변을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형태 있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면 돼요. 특별한 건강식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에요. 미역국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역은 해조류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편이에요. 국으로 끓이면 수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미역은 장 안의 노폐물을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오랫동안 여겨왔어요. 미역국 한 그릇. 소박하지만 장한테는 참 좋은 음식이에요. 다시마도 좋아요. 미역과 비슷하게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도 함께 챙길 수 있거든요. 국물 요리에 다시마를 우려 쓰는 것만으로도 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김도 마찬가지예요.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김. 사실 장 건강에 꽤 좋은 해조류예요. 나물 반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시금치나물, 취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이런 부드러운 나물들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변의 양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장이 움직이려면 밀어낼 내용물이 있어야 하는데 나물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나물에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면 그건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담백하게 무쳐 드시는 게 좋아요. 채소가 들어간 국이나 찌개도 좋습니다. 된장찌개에 애호박이나 두부를 넣거나 시래기국, 우거지국처럼 채소가 풍성하게 들어간 국물 요리는 식이섬유와 수분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국물을 많이 드시면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과일은 키위, 사과, 토마토가 장에 좋습니다. 키위는 배변 리듬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서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를 더 잘 챙길 수 있고요. 토마토는 수분이 풍부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식이섬유를 아무리 챙겨 드셔도 물이 부족하면 변이 더 딱딱해져요.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데 물 자체가 없으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가능하면 따뜻하게 드시는 게 장한테는 더 편해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늘리면 처음엔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할 수 있어요. 장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바꾸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밀려가시면 됩니다. 음식 이야기를 드렸으니 이번엔 화장실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습관들도 짚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게 워낙 오래 해온 습관이라서 나쁜 줄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 거 혹시 해당되세요? 신문 보거나 스마트폰 보면서 15분, 20분씩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에 압력이 계속 쌓여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치질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볼 일은 5분 안에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나올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준 것도 문제예요.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힘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힘을 주면 직장 안 압력이 올라가고 항문 주변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또 그 힘이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기도 해요. 어르신들한테는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다가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게 단순히 나이판만은 아닐 수 있어요. 변이 물거나 직장에 잔변이 있는 경우에도 자꾸 신호가 와서 깨게 됩니다. 수면을 방해받을 만큼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면 낮에 드시는 음식부터 돌아보시는 게 좋아요. 어느 선을 넘어서면 혼자 해결하시려 하지 말고 꼭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항문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실 정도라면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일시적인 가려움이 아니라 오래 반복되는 가려움은 항문 피부 자체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거든요. 볼일 보고 나서 피가 보이는 경우 한두 번 정도는 힘을 심하게 줬을 때 생기는 가벼운 상처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치질일 수도 있고 더 안쪽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항문 통증이 앉아있을 때도 느껴지거나 뭔가 밖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화끈거림이 며칠씩 이어진다면 꼭 확인하셔야 해요. 배변 시간이 30분, 어떤 분들은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면 정말 장에 무리가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싶어서 그냥 참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래되면 될수록 배 돌리기가 어려워지니 일찍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까맣고 끈적한 변이 나오거나 변에 피가 섞인 것이 보인다면 이건 빨리 병원을 가셔야 해요. 이런 변은 장 안쪽 어딘가에서 출혈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대장암 검사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부끄럽다고 귀찮다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특히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빠르게 진행되어 50세 이상이시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건 제가 드리는 건강정보로서의 말씀이고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꼭 의사 선생님께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장 건강과 배변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장을 살리는 음식은 멀리 있지 않아요. 미역국, 나물 반찬, 다시마, 김, 키위, 사과, 토마토, 그리고 충분한 물. 매일 밥상에서 조금씩 챙겨가시면 변 상태가 달라지고 화장실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래 지속되는 출혈, 통증, 잠을 방해하는 가려움, 아주 검거나 피 섞인 변은 꼭 병원에서 확인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으로 말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그분에게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